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월 1일 월요일인데 2월 1일 2021년도 날씨가 아주 눈이 많이 오고 바람이 많이 불고 그래 갖고는 많은 사람들이 출근을 못 해 갖고 도시가 아주 조용합니다. 그래 갖고는 지금 뉴욕이 아주 조용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이용해 갖고 제가 그 코메디칸 TV 제 26강 제목은 팬데믹과 뉴욕 부동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게 된 동기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어떤 제 손님한테서 전화를 받았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 부동산을 사는 것이 상당히 좋다.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알다시피 지금 현대 사회는 각국마다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요. 통화량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 인플레이션이 많이 있는 나라도 있고 지금 또 많이 있으려고 하는 나라들도 있는데 미국은 돈을 무지하게 많이 찍어냈는데도 불구하고 찍어낸 거에 비하면 인플레이션이 별로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아 갖고 지금 역시 달러가 전 세계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역시 파워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갖고 지금 미국에서 돈을 찍어내고 또 US 이 세이빙스 국채를 갖다 이렇게 팔면은 전 세계 특별히 중국 같은 나라에서 일본 같은 나라에서 많이 사줬어요. 왜 많이 사주냐면 미국 시장이 살아나고 미국 시장이 잘 돌아가야만 미국 상대로 물건을 팔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사이가 많이 나빠져 갖고는 중국도 앞으로 미국 국채를 많이 구입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또 많이 갖고 있는 국채를 갖다 또 방출하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상당한 인플레이션이 될 것 같은데 하여간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특별히 인플레이션이 있으면 모든 물가가 뛰지만 특별히 부동산 가격은 필히 올라갈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윳돈이 있으면은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사갖고로 렌트를 주는 그러한 부동산을 사는 게 좋다 하고 제가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했는데 그 말 듣고 이제 투베드룸짜리 퀸즈에 한 75만 불짜리 콘도를 산 거예요. 그래갖고는 렌트를 갖다 이제 한 달에 3,300불을 이제 줘갖고는 그걸 받아갖고 잘 돌아가고 있었는데 요새 렌트가 많이 떨어졌어요. 뉴욕에. 특별히 뉴욕이 얼마큼 떨어졌냐면 평균 맨하탄인 경우에 평균 모든 유닛의 평균이 3,509불이었어요. 작년 1월 달이. 근데 올해 1월 달이 2,776불이 됐어요. 렌탈 마켓이 약 21%가 떨어졌는데, 렌탈 마켓이 21% 떨어졌다고 하면 사실 프라이스, 부동산 가격도 거의 21% 떨어졌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 파는 사람은 그렇게 낮춰갖고 팔려고 그러질 않기 때문에 지금 거래가 상당히, 거래의 수가 굉장히 찍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새 팔라고 내놓으면 별로 잘 값을 받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클라이언트가 3,300불을 받고 있다가 작년 9월인가 테넌트가 나가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테넌트 빨리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3,300불에 내놓으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벌써 10월, 11월, 12월, 1월 벌써 4개월 이상 지금 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당황을 해갖고
제 말 들은 분이 이제 그 부인이고, 남편이 이제 세탁소 하시는 분이고 그런데 이제 같이 샀는데, 그 남편이 막 짜증내고 화를 내는 거예요. 왜냐면 렌트가 안 들어오고 생돈 모기지, 그 관리비 뭐 텍스 이런 거 내려니까 너무 벅찬 거예요. 그래서 팔자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선 팔지 말라. 절대로 팔지 말라.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75만 불 주고 뭐 한 2, 3년 전에 샀는데 지금 75만 불 받을 수 없을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지금 팔라고 하면 또 이렇게 사는 사람이 디스카운트를 요구하고 그러기 때문에 팔지 말고 좀 기다려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2021년도 2월인데 2022년 2월, 적어도 2023년 2월쯤 되면은 지금 75만 불짜리가 제가 믿기에는 150만 불이 넘는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제가 해주니까 좀 너무 안도감을 갖고 이제 좋아하는데, 그 대신 제가 어드바이스를 해줬어요. 렌트를 3,300불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렌트를 갖다 내려라. 2,700불, 2,800불만 받고 빨리빨리 렌트를 줘라. 이 렌트를 준다고 하는 게 우리가 제값을 갖다 받는 수도 있지만 받지 못하는 수도 있거든요. 받지 못하는 수는 우리가 그러면서 이제 이 위기를 지나가야 돼요. 이게 지나가야 되는데, 그걸 갖다 나는 한 푼도 손해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3,300불에 옛날에 들어왔으니까 3,300불에 내놓고, 없으니까 그냥 생돈으로 전부 모기지 내고 하면 그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이제 그 지혜죠. 내릴 때는 과감하게 내려서,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팬데믹과 뉴욕 부동산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오늘 하고 있는데, 레지덴셜 마켓에 대해서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레지덴셜 마켓. 보통 콘도라든지 고압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이 지금 맨하탄의 렌트가 2016년, 2017년이 역사상 가장 높은 해예요. 2015년, 2016년, 2017년이. 그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이제 2018년도부터 무슨 일이 있었냐면, 많은 사람들이 직접 가게를 방문을 안 하고 아마존에 가서 이제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상이 많이 떨어진 거예요, 스토어들이. 그러니까 지금 렌트를 감당을 못 해요. 그래갖고는 우리 팬데믹이 오기 작년 전에, 한 1년 전, 작년 2020년 1월, 2월이면 팬데믹이 그렇게 뉴욕에 심하지 않았어요. 한 3월 달부터 막 가게 문을 닫고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1월 2일 날, 1월 달, 2월 달, 그러니까 재작년 12월, 그 다음에 작년 1월, 2월, 이 분기에 이미 맨하탄의 3가게 중에 하나가 거의 문을 닫았어요. 렌트가 너무 높아갖고. 그러니까 그거는 팬데믹하고 관계없이 이 아마존이라든지 온라인 세일즈가 계속 증가하고 오프라인 마켓이 점차적으로 바닥을 치는 그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게다가 이제 팬데믹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예 거리에 나오질 않아요. 출근도 안 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뭐 거의 맨하탄에 가게가 2개 중에 하나는 지금 문을 닫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커머셜 빌딩이라든지 스토어 프런트가 있는 그러한 빌딩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하타임을 갖고 있어요. 모기지를 못 물고 이렇게 해갖고, 아마 제가 보기엔 이제 그런 커머셜 빌딩은 많이 아마 제가 보기엔 이 경매로 이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 커머셜 빌딩은 앞으로도 별로 그렇게 이 전망이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뭐 우리가 팬데믹이 간다 하더라도 아마존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이 온라인으로 사는 습관, 헤빗은 사실 바뀌지 않기 때문에 별로 커머셜 빌딩이 별로 이제 전망이 좋지 않다. 그러나 레지덴셜 빌딩은 제가 보기엔 굉장히 좋아질 걸로 알고 있어요. 즉 레지덴셜 마켓은 아마 V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 3월부터 지금 거의 9월, 10월, 11월까지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걸었는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한 5월 되면 지금 2월이니까 3, 4, 5, 6, 5월, 6월 되면 아마 제가 보기에 그 백신 맞는 숫자가 상당히 이제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잘하면 전 미국 인구의 뭐 3분의 1 정도 이렇게 2분의 1 정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 되면 벌써 이 집단 면역이 생기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 코로나 코비드 그것이 큰 그 영향을 미치질 못해요. 그렇게 되면 바로 이 맨하탄을 떠난 사람들도 바로 맨하탄에 들어올 가능성이 무척 많아요. 그리고 지금 맨하탄의 이 부동산이 그렇게 지금 특별히 좋지 않은 그러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맨하탄에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극장, 연극 이게 무지무지 많아요. 근데 이 연극 배우라든지 거기에 관계되는 종사하는 사람들 보면 뉴저지라든지 이 퀸즈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전 맨하탄에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간을 갖다 쪼개 갖고는 그 바쁜 생활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만 맨하탄에 다시 들어와도 맨하탄의 그 부동산은 금방 픽업이 될 걸로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5월, 6월경. 근데 이제 지금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 맨하탄의 부동산, 이 퀸즈라든지 뉴저지는 지금 팬데믹 이전보다 더 올랐어요. 떨어지지 않고 값이. 근데 맨하탄만큼은 지금 상당히 예를 들어서 지금 요 근처에 그 완베드룸 콘도미니엄 새로 지은 것이 보통 한 190만 불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팬데믹이 시작하기 전에 팔린 것이 한 190만 불 이렇게 완베드룸이. 근데 똑같은 사이즈가 지금 이제 그러니까 한 달 전에 그러니까 1월 초에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는 190만 불대도 지금 안 팔리니까 막 20% 떨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예 한 155만 불 정도는 낮춰서 팔더라고요. 이제 그 똑같은 사이즈의 완베드룸 새거. 그래갖고는 이제 제가 오피스 갖고 있는 거 30가 맨하탄 오피스 갖고 있는 거기 바로 옆에 그 62층짜리 그 새 콘도미니엄을 갖다 지었어요. 아주 대규모로 짓고 수영장도 있고 하여간 모든 휴게실도 있고 체육관도 있고 하여간 굉장히 럭셔리한 그런 시설을 해놓고선 그 완베드룸을 갖다 지금 한 155만 불 정도에 이제 거의 155만 불 정도에 팔려고 나온 거예요. 바로 제 사무실 바로 붙어서 62층이 올라갔어요. 제 사무실은 7층짜리 빌딩인데 그래갖고는 저를 갖다 좀 아니까 그분이 이제 여기 와서 질적에 와갖고는 혹시 여기 우리 빌딩에 데미지가 혹시 가지 않을까 해갖고는 막 비디오를 찍고 그랬어요. 금이 가지 않을까 해갖고 그분이 이제 우리 바로 네이버니까 내가 하나 당신 그 콘도를 갖다 내가 사고 싶은데 얼마에 주겠냐 그러니까 한 155만 불짜리 갖다 약 150만 불에 저한테 줬어요. 정확히는 149만 얼마에. 이 콘도가 언제 완성이 되냐면 한 10월 정도에 완성이 된대요. 그래서 10월 정도에 완성이 되는데 일단 즉시 10%를 내고 한 150만 불 정도 되는 거예요. 한 15만 불이죠. 그 다음에 6개월 내로 한 7월 15일쯤 되죠. 7월 15일까지 또 10% 내고 그 다음에 한 9월 10월 집이 다 지어지면 이제 클로징을 하자. 그렇게 해갖고 이제 제가 지금 내고 있는데 사실 우리 아는 사람들은 저보고 미쳤다 그래요. 요새 같은 세상에 그런 걸 투자한다고. 그런데 사실 사람들이 패닉하고 무서워하고 그럴 때 막 부동산이 떨어지고 그럴 적에 사고 그 다음에 그 문제 해결되게 되면 다시 오르는 걸 갖다 이제 예상을 하는 거죠, 저는.
여기 2000년도, 2001년도에 저 그 9/11 그 맨하탄의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 쌍둥이 빌딩이 저희 비행기로 인해서 떨어졌잖아요. 그때 부동산 값이 한 20-30% 떨어졌어요. 왜냐면 맨하탄에서 살면 무서우니까 다 이사하겠다 해갖고는 막 뉴저지 뭐 코넥티컷 이런 데로 막 이사 갔어요. 한 20% 떨어졌죠. 근데 그때 떨어졌을 적에 막 50층짜리 그 콘도는 사실은 높은 층이 더 비싸거든요. 근데 40층, 50층짜리가 더 쌌어요. 막 그때 200만 불짜리가 저 낮은 층은 뭐 160만 불, 170만 불에 팔렸는데 저 높은 층은 200만 불이라고 하면 막 130만 불, 140만 불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높은 층을 갖다 산 우리 손님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뭐 2년 만에 완전히 더블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걸 눈으로 봤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 팬데믹 추이가 전망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이 부동산 그 투자하는 것이 지금 상당히 저한테 어려운 하타임을 줄 가능성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 제가 150만 불에 산 것이 저는 그 호플리 클로징쯤 될 때에는 저 10월 달쯤 될 적에는 벌써 한 9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때는 뭐 한 190만 불, 190만 불이나 200만 불쯤 되지 않을까 그런 그 기대를 갖고 저는 사는 거예요. 그런 기대가 없으면 왜 사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앞으로 때에 따라서 이 팬데믹과 뉴욕 부동산 여기에 투자하신 분들이 있고 패닉에 대해서 지금 팔라고 하시는 분한테 지금 팔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제가 오늘 이거 하게 됐는데 앞으로 제가 때때로 이 팬데믹과 뉴욕 부동산 또는 팬데믹과 이 증시 그 증권 그 시장 이거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중간중간 보고를 갖다 해드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그 투자라고 하는 거는 낮을 때 사서 높을 때 판다. 근데 낮을 때 사서라고 하는 거는 이런 그 어떤 패닉 사람들이 무서워할 때 막 이제 도망가야 된다. 다 팔아야 된다. 이래야만 값이 떨어지지. 저 부동산 값 10% 떨어진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그런 그 어려운 그런 대규모 이런 사건이 터지지 않으면 내려오질 않아요. 그러나 내려올 때 그 행동을 한 사람들은 사실 돈을 버는 거예요. 제가 1987년도에 부동산이 아주 경기가 안 좋았을 적에 맨하탄의 그 30가구 8th 애비뉴에 28만 3천 불짜리 투베드룸 콘도미니엄을 샀어요. 그때도 제가 샀을 적에 우리 가족 친척들이 미쳤다 그랬어요. 요새 같은 그 부동산 경기에 렌트도 잘 안 나가고 그렇게 힘든데 왜 사냐고. 근데 그걸 사갖고는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동안에. 왜냐하면 뭐 사실 부동산이 경기 안 좋았고 렌트 주기도 힘들고 9/11 사건도 있었고 그다음에 2007년도에 그 서프라임 사건도 있었고 많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렌트를 갖다 내려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꾸준히 그걸 갖다 이어오니까 지금 현재 제가 그 렌트 5,000불 받고 있거든요. 근데 투베드룸 그 콘도가요. 그걸 팔면 뭐 지금 지금 못 받아도 한 120만 불에서 한 140만 불 정도 받는데 그게 28만 3천 불 주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 부동산 투자라고 하는 거는 그런 그 끈기와 좀 장기적인 안목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남들 패닉할 때 어떤 자기의 어떤 굳건한 줏대를 갖고 밀고 나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